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봉투 모의고사 1회에서 수리능력 파트 해설 강의를 맡은 김영삼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리능력 파트에서 해설할 주요 문항의 어떤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배웠었던 어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공식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수학적인 관련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들에 연관된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리 능력에 해당하는 실생활에 응용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료 해석 파트, 그러니까 도표 해석이죠. 도표 해석 파트가 있는데, 이 도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해설대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문항들을 푸는 방법, 그러니까 풀이법에 대해서는 제가 주요 문항들 몇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 몇 번 문항을 볼 거냐면요, 23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23번 문항. 23번 문항을 먼저 읽어보면은, 철수는 조카를 위한 선물로 6개의 모형을 매달아 다음과 같은 모양의 모빌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철수가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회전 모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회전 모빌에 해당하는 6개의 모빌을 매달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개념 정리를 제가 몇 개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계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승. 계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계승의 의미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표시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자 보면, 여기 이제 느낌표 보이시죠? 팩토리얼. 이건 이제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로 보통 읽게 되는데, 이제 n 팩토리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n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쭉 해서 어디까지 곱한 거다? n까지 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2팩이다, 아니 3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4팩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0팩이란 게 있어요. 0팩이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1에서부터 n까지 곱한 거를 우리가 n팩이라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0팩이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1에서부터 0까지 곱했다는 의미니까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0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얼마라고 정의를 하게 되냐면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0까지 곱했다라는 수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0까지 곱한 것도 하나의 뭐다? 일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1로 표시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뭘 또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순열이란 걸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순열. 쉽게 얘기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나열. 그럼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사전적인 의미, 교과서적인 의미는 뭐가 될 것이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방법을 이렇게 읽는 형태로 표시를 하는 예를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숫자가 1, 2, 3 쭉 한 다음에
n까지 곱해져 있는, n까지 나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집합 안에 n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r개를 뽑아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r개를 뽑아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빈칸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빈칸이 몇 개가 있느냐? r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빈칸이 r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제일 앞자리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고 싶은데 이 숫자를 하나 넣었을 때 1에서부터 n개의 숫자들 중에서 내가 한 개를 골라야겠죠. 그럼 이 한 개를 골라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것이냐면 n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숫자를 하나 넣었을 때 그 다음 빈칸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내가 여기에다가 한 개를 넣었으니까 그거보다 하나가 빠진 n-1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n-2가지가 돼요. 그쵸? 그러면 맨 마지막 R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냐면 n-R 플러스 1가지가 돼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R개를 선택해서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n에서부터 n-R 플러스 1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n-2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얼마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얘를 뭘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NPR로 표현을 하게 돼요. NPR.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녔을 때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OP3이다. OP3이다 라고 돼 있으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5에서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몇 개까지 쓰면 된다? 3개까지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순열의 의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복순열이 있습니다. 중복순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 순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중복순열하고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뭐가 추가가 되느냐? 여기서는 순열에다가 어떤 의미가 추가가 된다? 플러스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배열했던 숫자, 이쪽에 R개를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썼었던 숫자를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각 자리수마다 또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예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R개를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처음에 n가지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n가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n가지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까지 몇 가지가 들어가게 되냐면 n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n가지를 전부 다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n의 r승이 돼요. n의 r승. 그럼 얘가 n의 r승이 되고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n 파이, 요거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라고 읽고 n 파이 r이구나 라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굳이 이 파이까지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n의 r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순열, 즉 배열하는 순서를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배열하는 순서를
굳이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뽑기를 조금 더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자면 뭐가 있냐면 조합이라는 표시를 써요. 조합. 그러면 조금 전에 했었던 내용하고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그럼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서 표현한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계승해서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n팩이라고 보면 돼요. n팩.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r개를 배열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r팩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r개를 배열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럼 r개를 배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구한 npr 보이시죠? 여기서 구한 이 npr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npr에서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이해가시죠? npr에서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r팩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실질적으로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ncr이라고 표시를 해요. ncr. 그러면 제가 여기서 OP3 설명해 드렸었죠? OP3을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얘를 만약에 OC3으로 계산을 한다면 얘는 3팩토리얼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 10.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금 더 이제 계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OC3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OC3 같은 경우는 뭐랑 똑같으냐? OC2랑 똑같습니다. OC2랑. 아시겠죠? 왜 이걸 굳이 OC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능력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의 문제를 풀다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뭐 11C 8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8팩토리얼분의 11부터 8개의 숫자를 쫙 나열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얘를 계산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계산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얘보다는 11C 3이 훨씬 빠르겠죠. 11C 3.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3팩분의 11, 19 요것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얘가 더 계산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얘. 조금 더 계산하는 숫자가 더 적은 형태로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순열,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조합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되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뭘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할과 분배라는 내용이 있어요. 분할과 분배. 분할과 분배.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할이 있고 분배가 있어요. 여기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분배가 있습니다. 분할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배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분할과 분배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책 6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책 6권이 있는데 이것을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세 명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명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빠른 이해가 갈 테니까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책이 6권이 있는데 이걸 세 묶음으로 일단 뭐 해야 되냐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권의 책을 3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처음에 3권, 2권, 1권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4권, 1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4권, 1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2권, 2권, 2권 이렇게 해서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세 묶음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제일 처음에 3, 2, 1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6권 중에서 3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르기만 하면 돼요.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걸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뽑아서 나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뽑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뽑아서 나열을 해야 돼요? 뽑기만 하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내가 1번, 2번, 3번을 뽑은 경우, 아니면 3번, 2번, 1번을 뽑은 경우, 어떻게 뽑든 간에 그 3권의 책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열하고 조합 중에서 뭘 사용을 하게 된다? 조합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권 중에서 3권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6C3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권이 남죠? 그럼 3권이 남은 것 중에서 2권, 그 다음에 1권 중에서 1권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1C1, 뭐 3C3, 아니면 뭐 10C10, 10C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얼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한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411이라는 게 나와 있죠. 411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6C4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6C4, 그 다음에 2C1, 그 다음에 1C1. 자, 밑에 거 6C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C2가 되고, 그 다음에 2C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411 있죠? 여기 411. 이 411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묶음이 한 권인 묶음이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묶음이 배열되는 수만큼 나눠주셔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A, B, C, D, E, F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4권을 내가 뽑아서 A, B, C, D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B, C, D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2권이 남죠? 그럼 2권이 남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는 내가 E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F라는 묶음을 뽑았어요. 이렇게 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라는 묶음을 뽑고요. E라는 묶음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경우나 서로 어때요?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묶음을 나누는 경우의 수만큼 어떻게 해준다?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여기는 이 묶음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 300분의 1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나눈 묶음을 다시 이 3명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줘야겠죠. 그럼 나누어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즉 묶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봤을 때 요 부분 있죠? 세 묶음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세 명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겠어요? 세 묶음으로 나눈다가 어디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분할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명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분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뒤에다가 전부 다 얼마를 하면 된다? 세 명에게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3팩, 3팩, 3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분할과 분배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요 정도구나 라고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죠? 이건 지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회전 모빌이 있는데 6개, 조카를 위한 선물로 6개의 모형을 매달아 다음과 같은 도형을 모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모빌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모빌에 달 이 선물이 6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6개를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모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매달 수 있는 것들이 6개가 쭉 매달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2개씩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죠? 2개씩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일단 내가 모빌에 매달기 위해서 이 선물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3개의 묶음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는 6C2, 4C2, 그 다음에 2C2, 일단 3묶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2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3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볼게요. 자, 모빌을 A, B, C, D, E, F라고 해봅시다. 자, 이 모빌이 정해진 모빌이 아니죠. 정해진 모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회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A를 매달고 여기다 B를 매달았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C, D, 그 다음에 E, F를 매달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매달았는데 여기 매달려 있는 요 모빌 있죠? 요 모빌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E고 여기가 F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을 때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이 모빌이 돌아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같은 형태의 모빌이 매달려 있는 매달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모빌이 매달려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6C는 얼마가 되겠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NCR은 어떻게 한다? R팩분의 NPR. 그럼 이제 6C2 같은 경우는 2분의 6 곱하기 5. 그 다음에 4C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4 곱하기 3. 얘는 어차피 1이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3팩이 되는 거고 6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 6하고 여기 6하고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해 가시나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묶음을 여기다 이제 매달기 위해서는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묶음을 여기다 매달기 위해서는 배열을 해야 되다 보니까 3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2랑 3팩이니까 여기 6이 되겠죠? 그럼 얘랑 약분이 돼서 3이 됩니다. 3.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 얼마? 5.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 실질적으로는 45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항을 볼게요.
25번 문항. 25번 문항을 보면, 자, 회의건으로 3일간 유럽 출장을 가게 된 A씨는 이동순환으로 비행기와 열차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지역별 비행기 표와 열차표, 가격과 회의 장소와 시간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표가 길어요. 그죠? 표가 긴데,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보기라는 건 오지선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2, 3, 4, 5번들 중에서 읽어봤을 때 뭘 이용을 해서 뭘 표에서 뽑아낼 것이냐, 표를 먼저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중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1번에 보시면 이제 그 대한민국 기준시라고 돼 있어 시차 문제가 나와 있어요. 시차 문제. 자, 시차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나라 또는 지역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준이 되는 나라 또는 지역을 잡은 다음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그 나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1번에 보시면은 A씨의 최초 도착지는 영국이며 대한민국 기준시, 그러면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가 기준이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기준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일차에 영국에 보면 개최 시간이 10시라고 되어 있어요. 개최 시간이 지금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영국과 대한민국의 시차가 몇 시간 차이가 나게 되냐면 9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영국이 9시간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국이 10시였을 때 대한민국은 몇 시가 되겠어요? 오후 7시가 되겠죠. 오후 7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19시라고 표시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낮 12시까지 오전 1시부터, 그죠? 그러니까 밤 12시죠. 우리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밤 12시를 0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1시, 2시, 3시, 4시 해서 낮 12시가 됐을 때까지를 1시간씩 쭉 올리다가 오후 7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낮 12시가 된 다음부터는 다시 오후 1시, 2시로 표시를 하는 것처럼 12시부터 그대로 1시간씩 플러스를 시켜서 19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 이전에 출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순수 소요 시간이 비행기로 720분,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을 간단하게 회의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침 7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왜? 그 외의 시간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 외의 시간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침 7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글 그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시차 문제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위표에 노선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방법 중 최단 시간은 1시간 5분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노선을 봤더니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체코를 가야 돼요. 포르투갈에서 체코를 가야 되고요. 여기 2번입니다. 체코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이탈리아로 가야 되죠. 그럼 포르투갈에서 체코, 이탈리아 가는 형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단 시간은 1시간 5분이 맞게 될 것이고요. 자, 3번. 자, 영국에 도착 후 위의 노선으로 뭐 비행기만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럽에서 드는 비용은, 자, 3번 보시면 자, 볼게요. 3번 보시면 거기 영국에 도착한 후에 그 비행기로, 즉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포르투갈로 갔다가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로 가죠. 그 가는 노선을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서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포르투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간 후에 이탈리아에서 포르투갈로 가야 되죠. 이런 형태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자, 351, 그 다음에 27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6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5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2가 됩니다.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뭐 다 더하셔도 되고요. 다 더하셔도 되고,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1435유로가 됩니까? 라고 해보면, 볼까요? 1의 자리가 5가 안 나오죠? 여기 5, 더하면 5고요. 1이고 3이죠. 근데 여기는 이동 비용은 얼마냐? 5라고 끝나 있으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돼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림사는 필요하지 않죠. 약 얼마이다 라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값들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1의 자리를 이렇게 더해보시면은 틀린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4번은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25번에는 3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항을 보겠습니다.